자, 일단은 쌤 기출이라 기출 문제만 쭉 풀어보는 것도 좋은데 또 너무 기출만 풀면 우리 쌤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약간 설명을 할 때 헷갈리거나 그럼 이야기하십시오. 먼저 들으신 저기 선생님하고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이야기 어떤 선생님 거 들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쌤도 여기서 안 들으셨더라도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교육행정 우리 쌤들이 이제 행정에 대해서 좀 알면 되겠죠. 행정이 뭔지. 그렇죠? 자, 행정이 뭐고 거기에 교육행정은 또 뭐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한 뒤에 해야 우리 쌤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행정학의 틀을 일단 잡아드리겠습니다. 틀을 잡고 나서 바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살인의 추억 봤을까요?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 보면 사실은 이렇게 합시다. 여기 A, B, C, D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살인의 추억같이 이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네 사람이 뭐 하기로 했냐면 여기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마을에 회의를 붙였어요. 근데 A, B, C는 찬성하는데 D가 나는 어두운 거 좋아한다. 괜찮다. 안 낼란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A, B, C가 각출해서 여기다 가로등을 세웠어요. 그런데 너무 효과가 좋은 거야. 여기는 너무 이제 직선이니까 이만큼에 너무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이 부분은 또 어둡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 안 보이니까. 여기다 세우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 여기다 또 세웁시다 그랬더니 이번엔 누구도 돈을 안 낸다고 해요. 왜냐면 자 D가 돈 안 냈으니까 배제를 해야 되겠죠. 이거 못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못 사용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가로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여기 알바를 사서 지키고 있다가 D가 내리면 야 불 꺼. 그렇죠? D가 도착하면 켜. 그럼 되겠죠? 너무 신박하네요. 근데 이 알바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B의 사용을 못한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또 하나 세워지겠어? 안 세워지겠어? 안 세워지겠죠? 그렇죠? 이런 이런 것들을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는 이렇게 타인의 사용을 배제를 못해요. 그러게 되다 보니까 자 우리가 뭐 하면 뭡니까? 여기같이 가로등 같은 경우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공공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방, 그쵸? 국방은 자 죄송합니다. 쌤 군대 안 나오셨죠? 나오셨죠? 근데 안 나와도 혜택 받아 안 받아요? 받죠? 그 됐으면 군대 안 가려고 하겠죠? 아니 그러겠잖아. 안 받아도. 아니 자 우리 쌤이 군대를 안 갔어.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다 물려서 우리 쌤 집만 이렇게 안 지켜줘. 이럴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건 개인에게 놔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쌤 나오는 게, 그러면 이런 공공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걸 확보하려면 주민들한테 강제로 세금을 걷어서, 그렇죠? 이 세금으로 뭐 해야 되겠어? 이런 걸 세워야 되겠죠. 근데 강제로 거두려면 예측 가능해야 되겠죠. 언제 얼마나 세금을 걷는다고 가능해야 되고, 또 이런 예측 가능한 세금은 법으로, 국민의 대표의 기관인 국회가 법으로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봅시다.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것으로 법으로 해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조직인 공적인 조직은 무엇에 입각해서 이 조직을 운영해야 되겠어요? 법에 입각해서. 그런데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는 굳이 공공재 생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스마트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습니까? 선생님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어요? 돈 안 내면 못 쓰게 하죠. 거기는 당연히. 자, 우리가 영인의 에버랜드 돈 없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행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그다음 이런 식으로 배제할 수 있고 경쟁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적재라고 그러고,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 걸 경영,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 걸 행정, 이렇게 처음으로 나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일단 행정이라는 것은 이것만 봐도 공적 조직임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공적 조직이고,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행정인데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행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장이 인천에 대한 경영을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죠. 그만큼 이 둘이 조금 뭐가 됐는데, 많이 섞어져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하지 말고, 행정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명확히 좀 알겠죠? 그럼 공적 조직에서 운영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럼 교육은 공공재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문제죠. 교육은 공공재면 국가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은 공공재라고. 원래는 기업체가 뭐 해야 돼? 돈 내서 자기들 뭘로 할 거니까. 자기들 직원을 키울 거야. 기업체가 돈 내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재니까 교육행정은 뭐가 되겠어요? 일단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알았죠? 그러면 정확히 교육행정관에서는 어떤 거냐? 그러면 왜 또 우리가 교육경영이라고도 하느냐? 교육행정으로 안 하고, 그건 조금 이따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교육행정을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실제로 교육행정가가 집 같지 않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교육행정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행정 배우려고 하는 것은, 교육행정가면 교육부 장관, 교육감, 학교장,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행정에서 많이 다루는 건 학교 부분입니다. 학교. 그러면 교장쌤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교장쌤이 어떤 거 합니까? 일단 의의가 있고, 계획하고, 이건 나중에 조금 더 돌리기로 하고, 기획하고, 조직하고, 사람 관리하고, 그쵸? 그다음 돈 관리해요, 안 해요? 돈 관리하죠? 그다음 정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다시 한 번만. 자, 학교장이 어떤 걸 한다? 쌤, 당연히 내년에 뭐 할 건지 학교장이 계획해야 하네요. 계획하죠.
그 다음 1학년 1반, 2반, 3반 이렇게 조직해야 하네요. 조직하고 거기 담임 누구로 할 건지 이런 거 정해요, 안 정해요? 정하죠? 그쵸? 그것뿐만 아니라 쌤, 학교에, 자, 우리 쌤 생활부, 그 다음 정보부, 너는 교무부, 이런 부서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누가 조직해요? 학교장이 조직하잖아요. 그 다음 인사, 그 다음 거기에 돈 관리해야 하네요. 재정. 그 다음 학교장이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책 결정해야 하네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이 학교에 나오지 말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네요. 정하죠. 정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쌤이 혹시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근무해 본 사람들은 학교는 교육도 하지만 교무도 한다고 이야기하죠. 교무. 이 교무가 교육행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무가 교육행정. 자, 우리 쌤들은 행정실에서 담당관으로서 어떤 거예요? 교무와 관련된 거 하지 학생들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쌤들이 학생들 직접 가르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교장을 많이 도와주긴 하겠죠. 법적으로는 법령에 따라 하면 되지만 도와서 이거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일 중에 하나예요. 특히 뭐 이런 것보다는 특히 어떤 거, 돈,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특히 많이 일을 하는 것이 행정실의 주로 업무죠. 물론 인사 같은 것도 일부 하긴 하지만 그렇죠? 일단 휴직 처리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교장이 물론 도장 찍지만 다 해주죠. 그렇죠? 예산은 어디서 다 짜요? 행정실에 짜요. 교장쌤이 보면 도장만 찍어주는 거죠. 교장쌤이 다 와서 행정 예산 짜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쌤들 시험이 왜 여기서 많이 나오냐면 쌤들이 맡은 일이야. 여기가 거의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당연히 경영하고는 달리 아무리 유사해진다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하죠. 법적인 근거 없이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법규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행정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법적인 근거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했죠. 왜 그 돈 재원이 어디니까? 어디서 가져오는 거니까? 국민한테 가져온 거잖아.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삼성은 국민한테 가져옵니까? 아니죠. 그럼 주고 돈 같이 한 거죠. 그렇죠? 내가 핸드폰 줄게, 너 핸드폰 값 줘, 이런 거잖아. 강제로 세금을 내가 너 줬으니까 세금 거 이거 아니잖아. 세금은 그냥 강제로 걷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됐어요. 준비됐어. 이제 준비됐어. 준비가 됐고, 그러면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관점, 교육행정의 관점이 뭐냐, 또는 교육행정에서의 정의,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럴 때 선생님 이거 들어봐요. 많이 이야기 되죠. 국가 공권 역설, 그 다음 조건 정비설, 그 다음 행정 과정설, 행정 행위설, 그 다음 뭐 리더십, 또는 경영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여기 하나 바꿉시다. 국가 공권 역설이라고도 하고 거기 여기 우리 시험 문제는 국가 통치권론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번역자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이 문제 그냥 간단히 설명할 건 들어봐야겠어요.
이때 이 설은 아주 옛날 설입니다. 자, 선생님 봐봐. 여기 한번 봐봐. 교육행정이 뭐냐 그랬더니, 자, 우리가 행정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 아까? 행정과 경영이 있다고 그랬죠. 행정에는 경찰, 치안을 맡는 경찰 행정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 선생님 국가가 안위를 맡는 국방행정이 있겠죠. 교육을 맡는 교육행정이 있겠죠. 국가 공권력설 또는 국가 통치권설은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야, 교육행정이. 다시 그러면 교육행정이 뭐냐 그러면 교육에 대한 행정이다. 국방행정이 뭐냐 그러면 국방에 대한 행정이다. 경찰행정이 뭐냐 그러면 경찰에 대한 행정이다. 이 속에는 행정이란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이 행정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아까 근데 행정은 어떤 것에 입각해 있어야 된다 그랬어? 법에 있어서 법을 법규로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럼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교육에 대한 행정인데 법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행정이다. 그러면 자 여기 조금만 더 봅시다. 학교의 지도감독청으로 옛날입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인데 지역교육청이 있었고 시도교육청. 그러니까 인천시 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이야. 그런데 인천시의 연수구의 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이야. 선생님.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왜 이렇게 줬냐면 국가 공권력설에 입각하면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해야 되겠죠. 마음대로 못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감독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2012년에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꿨어. 그건 조금 이따 이 두 번째를 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공권력설은 어떤 입장인지 알겠죠? 교육행정은 어떤 거다? 교육에 대한 행정이고 교육행정은 법에 입각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겠죠? 이해했다고 합시다 그냥. 이해됐죠? 그 다음 이거 설명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 기출인데 조건정비설은 자 여기 봐봐요. 조건정비설은 뭐냐면 이제 세월이 가니까 교육에 대한 행정이라고 했는데 교육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과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네. 다시 한번. 교육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네. 이게 교육이고 이게 교육행정이니까. 이걸 교육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아이들 가르치는 걸. 그러니까 교육행정이 뭐냐?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이 관점이 바뀌면서 교육을 위한 행정이네. 아이들을 잘 가르치도록 조건을 정비해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무슨 설이라고 한다고? 조건 정비설. 그럼 조건 정비설 입장에 있는 사람,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행정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교육을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말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을 인정한 거죠. 원래는 하나로 묶었는데 교육이 이렇게 따로 있다는 걸 인정해 준 거죠. 그 다음 교육행정은 이렇게 봉사한다 또는 조건을 정비한다.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봅시다. 아까 지역교육청 이름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꿨네. 교육지원청으로 바꿔줬단 말은 이제 지도감독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원청으로 바꾼 것을 그대로 말하면 국가 공권력설에서 통치권설에서 조건 정비설로 바꿔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나중에 이 두 가지가 시험에는 거의 다 나옵니다. 두 가지로. 행정과정설은 뭔 말이냐면 행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교육행정이다. 이렇게
교육행정을 설명하라 그랬더니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교육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그러면 교육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쌤? 기획하잖아. 교장선생님 뭐예요? 처음에 1년치 기획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 생활부 무슨 부 무슨 다 쌓여 안 쌓여? 조직하죠. 그 다음 거기 사람 배치해야 하네요. 배치하고 돈하고 정책하고 그러죠. 이게 교육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행정과정설이에요. 이해됐어요? 행정행위설은 뭐냐면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건 이제 경영하고 행정하고 같다는, 거의 비슷하다는 입장에서 조직을 운영할 때는 결국은 뭐 하더라?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해서 결정하더라. 그게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 다시 행정행위설은 경영하고 뭐하고 행정을 그냥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됐죠? 결국은 다시 한번 봐요. 학교를 운영하는 거나 이 어디 할까요? 여기 카페베네? 아니면 뭐야?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거나 학교를 운영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행정행위설은 같다.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카페를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해요? 협동적 행정행위, 그러니까 협동적 행위를 하죠. 집단행동을 하잖아, 같이. 카페, 자, 바리스타. 그다음 나르는 사람, 주문 받는 사람 어때요? 딱딱 각각 영역을 가지고 일을 하죠. 학교도 그러잖아. 그게 행정행위설이에요. 잘 안 먹힌가요? 잘 안 들린가요? 뭔 말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행정행위설. 결국은 뭐 경영이나 행정이나 똑같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경영이나 행정이나 그냥 집단적으로 같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뭘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됐다 하고 1번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제. 광복 직후 우리나라에는 오늘날의 교육과 기술부와 같은, 옛날 문제니까 교육과 기술부고 지금은 교육부죠. 독자적인 중앙교육행정 조직이 뭡니까? 없었다. 그런데 그 대신 내무부 산하 학무국이 중앙교육행정 조직이었으며 여기에서 비서실에 육과가 편성되어 있었다. 이건 옛날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통치권설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번 문제는 교육행정 개념을 교육을 위한 행정과 교육에 대한 행정으로 구분할 때 교육에 대한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그건 이것으로 타당한 것은 이 말 물어보고 있죠. 국가공권력설로. 답을 찾아보면 몇 번입니까? 답은 몇 번? 쌤 손가락으로 이야기해봐. 손가락으로. 쌤들 몇 번? 3번이죠. 봐봐. 여러 교육행정을, 행정을 아까 교육행정을 여러 하위 영역이 있었잖아. 뭐 국방, 경찰 이렇게 하위 영역으로 나눴잖아요. 하위 영역으로 간주하면서 행정의 종합성을 강조하려는 입장이다. 맞죠? 나머지는 교육을 위한 행정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다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행정과정설 조금만 이거라고 그랬는데 옛날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 잡으면 행정이 뭐냐 이야기할 때 굴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굴릭. 어휘가 굴릭인데 사람 이름입니다. 거기 이름 아닙니다. 역시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포스트코브라고 생각했어요.
CORB. 입니다. 교육행정이 뭐냐 그랬더니 계획하는 거. 그 다음 오가나이제이션, 조직하는 거. S는 스텝, 인사. 자, 기획, 조직, 인사, 이건 지시하는 거. 위에서 지시하는 거. CO는 조정하는 거. 코퍼레이션. 그럼 리포트, 보고하는 거. 그 다음 버제팅. 예산. 여기랑 비슷하죠? 단 최근에는 이런 것들 너무 나오지 않잖아. 이를테면 지시, 조정, 보고 이걸 그냥 뭐 하는 거 크게 안 나누고 조직에서 그냥 다뤄버리죠. 의사소통으로 그냥 다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생각했다? 행정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그러면 그 3번 문제는 그걸 염두에 두고 낸 문제 한번 봐보십시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행정 과정의 요소는 물어봤어요. 포스코브 같은 교육행정 과정이 이걸 염두에 두고 낸 문제였어요. 거기 어떤 거 하는 거야? 거기 어떤 계획하는 문제야? 조직하는 문제야? 인사하는 문제야? 아니면 지시하는 문제야? 조정하는 문제입니까?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까? 보고하는 문제입니까? 한번 읽어봐요. 느낌이 좀 와요? 진짜 시간 많으면 배경 설명해 주면 훨씬 더 잘할 건데 일단은 쌤 무슨 말인지만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 조정 맞죠? 조정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원래 이제 행정과정설에 있어서 포스코브라고 이야기한 구리과 리기 이야기한 포스코브에서 나왔다. 그렇죠? 자, 포스코브는 어떤 걸 이야기한다? 약자인데 P는 기획, O는 조직, 여기는 인사, 스텝, 지시, 조정, 보고. 이걸 지금은 여기서 의사소통으로 그냥 넣어버려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배경이 있긴 하는데 그냥 그렇게 외웁시다. 여기서 이런 문제입니다. 행정과정설 나오면 이걸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론 때 포스코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처음 들어요? 그럼 기출문제를 안 풀었어요? 그래, 나중에 언제? 그쵸? 일단 쌤, 99%는 안 나옵니다. 이거 99%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죠? 그쵸? 나온다면 이거다. 과정설에서 나온다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교육행정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교육행정은 자, 쭉 보니까 옳은 것, 조직, 인사, 내용, 운영 등에서 자율성과 민주성을 중요시한다. 교육행정은 교육과 행정을 구분하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다. 교육이 전문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은 특별한 훈련 없이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행정은 교수와 학습 활동의 감독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한다. 자, 쌤, 거기 1, 2, 3, 4, 5를 읽어보고 답이 몇 번인 것 같아? 자, 당연히 특징으로 1번이겠죠. 그래서 자, 교육행정 처음 교수학습 활동 쌤 4번도 조금은 애매하게 생각할 건데 우리가 교육행정과 교수학습 활동을 나눈 뒤부터는 도와준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처음은 초기에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초기에는 이걸 나누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반적인 거 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5번 문제는 쌤, 민주성의 원리. 이런 원리 나올 때 꼭 알아두셔야 돼. 민주성의 원리가 몇 번? 답
자, 쌤, 무슨 원리라는 말 많이 나오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리라는 말 많이 나오죠. 그럼 뭔 말이냐면, 무엇의 원리라고 하면,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이게 잘 된다. 아시죠? 교육 행정의 원리, 그러면 이 원리를 잘 지키면 교육 행정이 잘 된다. 지방자치의 원리, 그러면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지방자치가 잘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원리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 민주성. 자, 이런 것들 좀 정말 정확히 이런 개념들만 아니면 우리 쌤들은 문제를 거의 다 풀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확히. 민주성은요, 핵심이 뭐냐면 키워드가 참여, 위임, 개방입니다. 민주성 나오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를 찾으면 돼? 참여, 위임, 개방입니다. 자, 여기 한 번만 봐봐. A학교 교장쌤은 정말 지겨워 죽겠어. 조그만 일도 다 교직원 다 참여하래. 바빠 죽겠는데. B교장은 큼직큼직한 건 자기가 다 해. 잘 자란 건 자기가 다 해. 그리고 큰 일만 자기가 좀 사람들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거의 솔선수범 다 하고 작은 일들은 큰 일만 사람들 불러서 어떻게 할까 정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어? B교장이랑 근무하고 싶죠? 근데 어느 교장이 민주적이야? 무조건 A야. 참여만 많이 하면 무조건 민주하고 관계된다고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문제를 정말 빨리 풀 수 있는데. 그럼 여기 민주성의 원리, 그럼 밑에서 뭐만 찾으면 돼요? 그냥 참여. 몇 번이 참여가 돼 있어요? 참여가 없어요? 미안하게. 조금 다르게 표현됐을 뿐이잖아요. 2번이잖아요. 다양한 구성도 의사를 반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협의에 있고. 그쵸? 참여 강조는 참여가 또 없네. 자,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좀 찾아야 돼. 효과성 이거였어요. 일반은 이 일반 쌤은 70점을 목표로 해서 5시간 공부해서 72점이 나왔어. 학생들이. 근데 이반 쌤은 80점을 목표로 해서 5시간 공부해서 76점이 나왔어. 그럴 때 누가 더 효과적이야? 자, 우리 쌤, 누가 더 효과적이야? 일반 쌤이야, 이반 쌤이야? 자, 효과성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목표 달성도야. 다시요. 효과성 나오면 무조건 목표 달성이 키워드야. 목표 달성. 그러면 쌤, 일반은 목표 달성했어, 안 했어? 72 목표인데 72 했죠? 2반은 80 목표인데 76 못했죠? 그러니까 효과성으로 보면 일반이야. 근데 능률성은 투입분의 산출이야, 쌤. 투입분의 산출이 제일 좋은 게 능률성이에요. 여기 보십시다. 5시간 했는데 72점. 5시간 했는데 76점. 누가 더 능률적이에요? 이번엔 2번이죠. 자, 다시. 이런 거 개념 따질 때는 다른 거 절대 봐서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민주성 나오면 참여 보고, 효과성 나오면 목표 달성도 보고, 능률성 나오면 투입분의 산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6번 풀어보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지방 분권의 원리가 강화된 건 최근의 세계적 현상이다. 이것도 또 해야 돼. 교육의 전문성과 정책 중립성,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그 효율성의 원리는 민주성 원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겠죠.
자, 법체행정의 원리는 이 행정재량권 남용을 법체행정 원리는 우리 쌤들이 행정법을 보니까 넘어갑시다. 자, 쌤 봐봐. 많이 참여시키면 효율성에서 떨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뭐 민주적으로 좋아하냐 많이 참여시키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돌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이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일반 행정에서 못 다루고 독립돼서 다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주성과 전제가 됩니다. 일반 지방 분권의 원리가 강화되는 추세가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방 분권의 원리가 강화되지만 중앙 집권이 강화되는 추세가 있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영국도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은 너무 지방 분권이 심화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어느 정도는 통제를 좀 해야 돼. 자, 쌤 여기 한 번만 듣고 그냥 이해해 봅시다. 지방에 자율성을 너무 주다 보면 잘 사는 주, 못 사는 주 있겠어, 없겠어? 아니, 주들끼리도 여러 가지 다를 거 아니에요. 주 정부가 잘 사는 주도 못 사는 주. 근데 그럼 니네 알아서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못 사는 주 좀 힘들겠죠. 그래서 너무 분권화되다 보니까 이게 빈부격차도 많이 지역 간에 커지고 그러니까 다시 중앙에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학교도 마찬가지야, 쌤. 학교 자율성을 너무 놔두면 어떤 학교는 정말 학부모들도 돈도 많고 학교 운영 지원비도 해서 정말 좋은 학교 같이 뭐 이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국외로 그 수학여행 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국내로 수학여행 가는 이 학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학교의 자율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런 차이 많이 발생 안 발생해? 넘어가겠습니다. 대답 안 하시니까. 그 다음 7번 문제는 딱 보니까 우리 쌤들이 문제 금방 풀 수 있겠어. 뭘 강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떤 원리? 합법성의 원리. 그쵸? 이건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 푸는데 10초가 넘으면 안 돼요. 8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8번. 무슨 원리? 거기 키워드들이 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참여라는 게 있네. 참여를 보장한다고 돼 있죠? 그럼 민주성의 원리, 그쵸? 다음 9번은 딱 느낌으로 몇 번? 2번. 민주성하고 교육 기회 원리가 상반되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참여시켜주는 거니까 교육의 기회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2번을 제외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 10번부터 우리 쌤 여기서는 많이 배웠을 것 같아.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이건 다 배웠죠? 접근 방법. 자, 의, 원리, 의보다는 관점 합시다. 관점에서 시험이 나왔고 원리에서 시험이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 접근 방법. 선생님 원리는 거기 있는 것 정도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하지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접근 방법 하겠습니다. 접근 방법. 자, 접근 방법은 어떻게 돼 있어? 우리 쌤들 다 기억하고 있죠? 한번 이야기해봐요. 접근 방법. 과학적. 여기까지 알면
관리론, 그 다음 인간 관계론, 그 다음 행동 과학, 그 다음 행동과학의 일환이지만 체제 이론, 대안적 관점. 이건 여기서는 시험 안 나와요. 그러면 시험은 주로 90% 이상은 이 두 가지 비교 문제입니다. 과학적 관련과 인간관계로. 그렇죠? 그럼 우리 쌤들이 다 배웠을 거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과학적 관리론 하면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테일러죠. 테일러가 주장한 과학적 관리론 원리를 적용한 학교 경영 방침은 몇 번? 이런 거 풀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 몇 번? 답을 이야기해줘요. 그럼 알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몇 번입니까? 지금 알면서 안 가르쳐줘. 2번이죠. 자, 여기 한번 봐봐. 네, 그냥 뭐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과학적 관리론은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테일러라는 사람이 원래는 광산 경영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이 생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 우리 선생님처럼 광부라고 합시다. 제일 일을 잘하는 광부야. 그럼 이 광부의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 어떤 시간으로 어떤 동작을 하는지. 그걸 그래놓고 여기를 표준화시켜놔. 모든 광부들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의외로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이걸 보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포드. 여러분 포드 자동차 아시죠? 포드 자동차 다시 발음이 이래. 포드 자동차 아시죠? 포드. 그 포드가 와서 이름 이것을 조금만 더 기계화 시켜 놓으면 컨베이어 시스템 같은 기계화 되겠네. 그 컨베이어 시스템은 어때요? 우리가 쉬는 시간 없죠? 거의 쉬는 시간 없죠? 이렇게 운영을 하자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적 관련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학교가 가장 비효율적인 것으로 낙인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보비트라는 사람이, 보비트 나중에 교육과정 하면 나옵니다. 보비트라는 사람이 학교에다 과학적 관리론을 도입하자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도 이해는 됐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을 도입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자, 학교에 과학적 관리론을 도입하면서 어떻게 하면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관으로는 경제적 합리. 쌤, 표현은 그럴싸하고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모든 동기, 행동들은 돈에 의해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합리로 하고, 그 다음 뭘 추구하겠어? 어떤 걸 추구해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비능률을 없애는 것, 능률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능률성을 추구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능률성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어요? 운영 방법 같은 경우는. 자, 이건 어떤지 봐라요. 표준화된 절차를 만들어요. 컨베이어 시스템 같은 표준화된 절차. 좋죠? 그 다음 성과급을 줘요. 성과급. 왜냐하면 경제적 합리라고 그랬으니까. 자, 실제로 테일러가 제일 잘하는 사람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 놓은 여기 생산량까지 연구해 놓고 이 생산량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면 굉장히 많은 성과급을 줬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광산에 있는 사람들은 이보다 조금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성과급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 다음 교사는 그러니까 분업화에 우리가 컨베이어 시스템 보면 분업화돼 있죠. 어떤 사람 나사만 돌린 사람 나사만 돌리죠. 분업화해서 해야 되니까 교사와 교사가 아닌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업무만 하고 교무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분업화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고 비공식 조직 같은 건 있어서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는 무슨 동창 모임, 테니스 모임, 무슨 뭐 이런 거 비공식 조직이에요. 그런 건 조직표에 없죠. 학교 가면 교장, 교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생활부장 누구, 교무부장 누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공식 조직이고 또 친한 사람끼리 테니스 모임 또는 등산 모임 이런 것들보다 비공식 조직이에요. 그러면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비공식 조직 같은 걸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완전히 비능률이죠. 그런 것들도 없앤다는 이해됐어요? 쌤 인간관계론 거기 문제 인간관계론까지 하지 말고 그 밑에 문제까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겪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너무 또 공부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했냐. 옛날에는 아이스바라 그래서 가운데 발을 대는 거예요. 발을. 컨베이어 시스템 돌아오면 제가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발 떼서 이러고 발 떼서. 근데 친구랑 같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3초, 4초도 안 하고 그래도 막 하고 오는데 두 개가 쭉 가버려. 저 아르바이트 잘리게 생겼어. 두 개를 빨리 집어넣어서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었어요. 숨길 데가 없잖아. 나중에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 색깔이니까 바지에 완전히 이상한 색깔들 물들어가지고 창피당한 적이 있었어. 그만큼 정말 3초를 비능률을 못 참는 거야. 내가 3초 친구하고 이야기한 걸 못 참고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진짜 그 실수 안 하려면 정말 쉬는 시간만 딱 쉬고 그거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보다 과학적 관리.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로는 한계하면 인간을 뭐한다? 수단시했다. 그렇죠? 또는 이 비인간화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대화조차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11번 문제. 가장 적절한 건 과학적 관리론. 자, 가장 적절한 건 또 나왔어. 완전히 분업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몇 번? 4번. 쌤 다 풀 수 있겠죠? 웬만하면.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과학적 관리론 뒤에 문제 또 나왔습니까? 과학적 관리론까지 문제 풀고. 인간관계론 다행히. 자, 쌤 교육행정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면 전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나 교육행정은 좀 차근차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쌤들 강의하기가 조금 2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임용할 때는 어느 정도 배우고 오시니까 기본이 있으니까 그냥 조금 해도 되는데 쌤들은 이제 조금 백지 상태에서 오시니까 조금 힘드시긴 한데 또 그런 장점은 있겠죠. 금방금방 또 빨아들이는 장점은 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은 뭐 넘어가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올해 꼭 합격하시면 좋아요.
이 가장 효도하는 건요, 가장 빨리 합격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박사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 되기 위한 거예요. 이건 시험은 하나 거치는 과정이니까 짧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그렇죠? 자,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